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용서받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현명한 선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너무 고마웠어요. 제 아들은 평생 결혼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말에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렸던 말이라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문제없이 결혼식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눈을 감는 날까지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들과 며느리한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최대한 간섭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날 아들의 불만이 입 밖으로 나왔고 애써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저 또한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결국 한마디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잖아. 둘 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찰 만큼 찼는데 임신이 바로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고 마음 편히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임신에 너무 예민하잖아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곧 있으면 40인데 여유 부리고 있다가 결국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그때는 어떡하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겠어요? 그래,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없던 아이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내 생각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밟아나가면 분명 좋은 소식이 올 거다. 둘 다 건강하다고 진단받았다며. 며느리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자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나이 탓을 하면서 임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버렸는지 결국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네요. 아들도 그렇고 저 또한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둘 다 늦은 나이인 만큼 저에게 손주를 하루라도 빨리 안겨주고 싶어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극도로 예민해졌던 거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었네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제가 집안 정리라도 좀 했을 텐데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너한테 살림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온 것도 아닌데 뭐하러 쓸데없는 데에 힘을 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지. 내 아들이 요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잔다고 해서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와봤다. 잠깐 냉장고 좀 봐도 되겠니? 이게 다 뭐야? 설마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먹고 있다는 거니? 도대체 이건 누구 생각이야? 그래야 아이가 빨리 들어선다고 했어요. 동네 분들이 용하다는 데서 전부 다 지어 오셨다는데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않고 무작정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는 거니? 너 애 못 가져서 한이라도 맺힌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악덕 시애미도 아니고 애 못 가진다고 닥달하지도 않았는데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니? 나이 먹은 게 뭐가 어때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너 이러다 한순간에 훅 가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이 저 생각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아이가 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이와 제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먹는 건 몸에 좋은 거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좋은 것들만 전부 다 넣었다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한약들이 어떤 약재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좋은 거라고 입에 털어넣으면 임신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아이가 나올 것 같니? 전부 다 폐기 처분할 거니까 조만간 시간 내서 나랑 같이 한약방에서 제대로 진찰받은 뒤에 약 처방받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한 거니? 결국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미련하고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가지겠다는 집착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거기에 안사돈께서 불을 지피고 계셨다는 게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네요. 무슨 한약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주는 대로 받아 먹은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류도 상당히 많았던 한약들을 전부 다 폐기시켜 버렸고 며느리는 제가 한약들을 전부 다 뜯어서 하수구로 버리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아이 안 가져도 되니까 몸이나 신경 쓰라며 다시 연락할 때까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그동안 침착하게 며느리를 설득시키려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까지 차오른 인내심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생긴다면 당연히 집안 경사이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며느리와 달랐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은 못할 거라 생각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포기하며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며느리한테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갑자기 얼굴 좀 뵙자고 한 이유는 대충 아시겠죠?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저는 단지 은영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 준 것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하신 행동들이 따님을 위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 한약들 성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류도 수십 가지던데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먹으라고 그냥 던져줄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은영이를 데리고 한의원에서 진찰부터 받아야 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정말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요? 해달라는 거 해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이를 가지고 싶다잖아요. 사부인께서는 손주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만들 거라면 저는 원하지 않죠. 제 아들이 지금까지 홀로 지내오다가 이제야 겨우 은영이 만나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 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간섭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 딴에도 노력 많이 한 거라고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거야 모르죠. 안사돈께서 애가 들어서는 한약을 준 건지 아니면 영영 임신하지 못하는 한약을 처방해 준 건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자기 폐 아파 낳은 친엄마가 아니니 그 속을 제가 어찌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 좀 해주세요. 늦은 나이에 사돈 어른이랑 재혼하셨으면 적당히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 안사돈 행동이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뭐 어쩌시게요? 사부인이 저한테
뭘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법적으로 내가 은영이 엄마라고요? 안사돈이 사돈 어른과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며느리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 같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껴온 연륜으로 봤을 때 안사돈은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니 더욱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당분간 며느리와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고 안사돈에게 어느 정도 무언의 경고를 준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를 건드리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내비쳐서 그런지 눈치를 살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간을 내서 며느리와 약속을 잡아 예약을 잡아두었던 한의원에서 이런저런 진찰을 받은 뒤에 체질에 맞게 몸에 좋은 한약을 처방받았고 꾸준하게 한의원에 다니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대화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갔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간절하게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어서 같이 눈물을 흘렸고 남편과 함께 서둘러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도 그날은 시간을 조절해서 일찍 퇴근을 했고 저희 집안의 경사라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며 며느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선명하게 두 줄이 찍혀있는 임신 진단기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며느리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껴안으며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사돈 어른은 임신 사실을 알고 계신 거니? 집안 경사인데 당연히 얘기했지. 조만간 얼굴 보자고 하시던.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출산하고 만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저를 대해주셨던 행동들과 새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살짝 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저를 생각해서 임신할 때 좋은 한약이라며 이것저것 주셨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제 몸 상태에 대해 검사 받았을 때 아랫배가 엄청 차가웠다면서요. 그 한약들을 먹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랫배가 너무 쑤실 정도로 아파졌었고 이렇게 먹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약이라고 하니까 큰 의심 없이 먹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한의원 가서 제대로 절차 밟아 몸에 맞는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랫배의 통증도 사라졌고 차가운 냉기도 없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는지 임신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얼굴 뵙고 만나는 게 무섭기도 하고 불안해서 당분간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새어머니랑 만나시고 난 이후부터 연락도 안 오고 있어요. 배를 쓰다듬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있는데 무언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건 좋지 않지만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은 분명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며느리 얼굴을 자주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별탈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며느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일주일에 4번 정도 관심을 가지며 곁에 있어주다가 일주일에 2번으로 간격을 두었네요.
저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며느리는 산딸을 앞두게 되면서 체력을 많이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족탕을 끓여 며느리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네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길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터라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처음 보는 신발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아기 방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급하게 아들과 며느리가 꾸며놓았던 아기 방문을 활짝 여는 순간 며느리는 회개망측한 행태의 모습을 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분리시키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은영아,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해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은 옳지 않은 거야. 이거 놓으세요. 제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이라고요. 사부인 오셨어요? 조금만 늦으셨다면 숨이 넘어갈 뻔했네요.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항상 긴장 늦추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지? 어차피 되돌릴 수 없다고. 은영아, 지금 안사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울지만 말고 말을 해야 알지. 오늘 몸이 하도 무거워져서 그이가 입고 갈 셔츠를 다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곧 출산도 하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은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 세탁소에 잠시 다녀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이 주방에서 새어머니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찾아오셨길래 무슨 일인지 여쭤보는 순간 제 눈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고 그동안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었던 건강주스에 알 수 없는 약을 타고 있었다는 걸 목격했다는 말에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흰색 가루 같은 게 주방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주스 옆에는 찢어져 있던 약봉투가 놓여 있었고 주스에 무언가를 집어넣다가 며느리에게 걸려 몸싸움이 일어났던 걸 알 수 있었네요. 약봉투를 쥐어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구조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에 안사돈의 멱살을 잡으며 앞으로 며느리와 아이에게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어진 안사돈이 저와 며느리를 노려보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실토하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실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며느리는 진통이 시작되었네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과거를 되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나한테 되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잖아? 너랑 너희 아빠 바지가랑이 잡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임신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둘 다 무시하고 우리를 뿌리치지 않았어? 나는 그때 너희 아빠의 얼굴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았었고 언젠가 마주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매일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너희 가족이 한 번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내 딸과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모든 걸 잃어버린 나는 사는 게 무의미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내 딸 뒤를 따라가려고 생각하며 도로에 뛰어들려는 순간 10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너희 가족이
나를 붙잡은 거야.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며 조심하라고 도로 밖으로 부축해주면서 그날은 나를 도와주더라고. 나는 너희 아빠의 얼굴을 한시도 잊지 않았었어. 보자마자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너희 가족을 뒤따라 다니기 시작했고, 나 또한 너희 아빠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네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과거에 내 딸이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었다고. 처음에는 임신이 되지 않게 온갖 안 좋은 한약을 넣어 먹였지만 내 앞에 걸림돌이 나타난 저 인간 때문에 방법을 바꾼 거야. 태어난 아이한테 차라리 문제가 생겨 평생 동안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네가 즐겨 먹는다던 건강 주스에 그동안 수면제를 타왔지. 임신 중에 복용하게 되면 기형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장이아를 출산했을 때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평생 동안 내 딸과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받았을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었어.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는 거다. 애초부터 너희들이 먼저 잘못한 거라고.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 순간은 봐야 하잖아요. 저희도 당신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알아요?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저희를 붙잡는 바람에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저희가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셨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고 당신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날을 잊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정인지 알지도 못하셨으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때 당시 주변에 도움 주실 분은 정말 많았잖아요. 그걸 저희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며느리와 안사돈의 사이는 과거에서부터 얽혀 있었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그날의 안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두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지만 문제는 안사돈의 경우 복수를 꿈꾸고 접근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네요. 결국 며느리는 진통을 호소하면서 때마침 찾아온 구조대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며느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안사돈을 놔두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며느리는 거친 숨을 반복해서 내쉬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가 괜찮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건강 주스만 마시면 잠이 쏟아지길래 만삭이 되면서 피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닥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힘들게 찾아온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출산이 시작되었고 온 가족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네요. 숨을 헐떡이며 찾아온 사돈 어른은 아무것도 모르는지 딸의 상태만 물어보길래 따로 불러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안사돈이 며느리한테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알려드렸고 그제서야 사돈 어른께서도 전부 다 생각이 나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네요. 사돈 어른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다가 힘겹게 일어나신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어디론가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병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가 무사히 출산했다는 소식에 저희 모두는 긴장하면서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낸 출생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하나 문제없이 뱃속에서 잘 자라준 아이한테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분만실에서 실려 나오는 며느리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사에게는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의 건강 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길 부탁했어요. 다행히 아이한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안사돈 때문에 병실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온 건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당장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하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전부 진술하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저 내 딸과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 때문에 복수의 눈이 멀어 너한테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용서를 해달라고요?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 아빠가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뿌리치고 갔던 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날 사고 현장을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구나. 나도 방금 너희 아빠한테 들었던 거다. 장례식장 비용 전액을 지불하셨다는 걸 이제야 듣게 되었어. 나도 그때는 익명으로 우리를 도와줘서 누군지 알지 못했었는데 내 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지. 그래서 내 딸과 만나고 있던 사위의 가족인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말에 결국 밝혀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단다. 그런데 너희 아빠가 방금 나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주면서 그때 당시 얼굴 보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장례식 비용만 처리해줬다는 말에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한테 내가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며느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사돈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사돈 어른께서 병실에 들어오셨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던 안사돈을 일으켜 세운 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한순간에 며느리와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질은 가볍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처벌을 내려야 할지 답은 정해져 있지만 형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저희가 안사돈을 얼만큼 용서를 해줬냐에 따라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저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